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일 티몽 모닝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받은 2022년 4월의 우리 통장인데요. 가져온 이유로는 간혹 라이브에서도 항상 세계적인 이슈만 다루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데요. 이 이슈를 통해서는 세계적 이슈들이 한국 그리고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일로만 다룰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세상이 꽤 평화롭다는 거니까요. 못 그런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해볼까요?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이 있었죠. 그만큼 거리상으로는 참 먼 것 같아도 인터넷 때문에 좋은 소식도 잘 전달되어 올 만큼 가까운 나라가 되었지만 인터넷이 있든 없든 무역으로 가장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이 세상은 층간소음도 그 거미줄을 타고 그대로 전파되어 옵니다. 그것도 꽤 잘 전달되어 와요. 5월 1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봐도 알 수가 있죠. 국가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시하는데요. 이걸 무역을 통해 보는 돈인 수출하는 것과 구매하기 위해 쓰는 돈인 수입하는 것을 따져서 무역수지라고 합니다. 국가 단위의 가계부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출도 정말 열심히 했고 2021년 4월인 전년 동기 대비로 12.6%나 많이 팔았는데 심지어 1년 중 4월까지만 수출한 금액이 사상 최초로 2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306억 달러였거든요. 2021년 작년 4월에는 아쉽게도 1,976달러였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원래 실적이란 게 살짝 모자라고 앞자리 숫자 안 바뀌고 그럼 섭섭하고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거 중시 여겨요. 신규 회원 99명이랑 100명은 느낌이 확 다른. 특히 대부분의 수출품이 고르게 잘 많이 팔린 것도 좋았고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석유 제품, 컴퓨터, 바이오헬스 모두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갱신했죠. 요 품목들 알아두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겠죠? 그런데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CIS 지역과 중국 지역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CIS 지역이란 독립국가연합의 영어 준말로 소련 해체가 이루어지며 등장한 연합체라고 볼 수 있죠. 회원국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있고 가입했었지만 탈퇴한 국가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딱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2022년 4월 이들 지역과 관련된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지역은 왜 그럴까요? 간간히 지나가면서라도 들으셨겠지만 현재 중국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제로 코로나를 위해 모든 빗장을 걸어잠그는 정책을 상해에 펼치고 있고 베이징까지 봉쇄 중이란 소식이 있죠.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을 거치는 모든 물류가 정체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 예로 저희 팀원이 맥북을 주문했는데 최초 출발지가 상해 항만이어서 걱정하기도 했죠. 한동안 출발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미 두 가지 세계적 문제가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지역 내의 코로나 문제가 한국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죠.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앞선 내용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가 상승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경제 불안으로 인한 한국 화폐인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가치 상승은 한국의 2022년 4월 수입 액수는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물건 사는데 들어간 돈이니 비용입니다. 지출이에요. 이게 18.6% 증가를 했죠. 그 결과 수출 액수에서 수입 액수를 뺀 흑자와 적자를 가르는 경계는 무너졌고 마이너스 26.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개월 연속이라고 해요.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특히 수입하는 데 들어간 국가 차원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앞서 설명한 물가 상승과 그걸 구입하는 데 쓸 달러 가치의 증가 등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를 그대로 맞은 겁니다. 또한 해외에서 에너지 원자재를 들여서 생산한 부품, 즉 중간재라고 하는 것도 가격이 올랐을 테니 국내에서 구입하는 모든 해외 상품들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거죠. 여기서 체감시켜 드려보자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년 4월보다 기름인 원유는 63.4%, 가스는 516%, 석탄은 261%, 알루미늄은 41% 가격이 증가를 했어요. 미쳤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숫자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을 한 것들은 대부분 개인이 수입한 게 아니겠죠. 기업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중간재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완성품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또 오를 수 있겠죠. 개인이 체감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아직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서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 지금껏 해온 양적 완화이자 앞에 모든 이슈와 연관된 물가 상승이 한국의 주머니를 폭행하고 있고 이는 곧 국가 곳간의 위협으로 우리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이슈를 봐두지 않으면 외부 문제도 포함된 것을
내부 문제만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니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이슈를 봐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마기꾼이 감춰놨던 돈을 보는 투자 시장입니다.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금융 및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보는 재미를 느끼고 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재밌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마스크 해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2022년 4월 29일에 회의가 있었고 그곳에서 발표가 있었죠. 바로 5월 2일인 오늘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드디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거예요. 이야기한 김에 오해 없도록 하자면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입니다. 즉 사람이 명백히 다수가 모이면서도 밀집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셌을 때 49인보다 안 될 것 같다고 안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사모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도 참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0인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정책 확정이 벌어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마기꾼이란 단어 아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용어인데요.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로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가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눈 부분만 보고는 굉장히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 하관이 상당히 영향이 크거든요. 코부터 턱까지 말이죠. 자,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은 여기서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마기꾼이란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가려진다는 게 명백하고 얼굴이 가려지면 사람들이 뭘 안 하겠어요? 화장을 안 하겠죠. 하더라도 반만 하겠죠. 덜하든가요. 사실 애초에 이 마스크 의무화를 불러온 코로나 때문에 외출 자체도 자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 빈도수가 줄겠죠. 화장품 판매가 줄겠죠. 그럼 반대로 엔데믹이라고 모두들 백신도 열심히 맞고 의료진 분들도 노력하셔서 코로나19 영향도 좀 완화되고 이제 마스크까지 벗으면 어떻겠어요?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정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도 좋은 5월에 더 많이 다니겠죠? 네, 화장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게다가 요즘은 남성분들도 화장하는 시대잖아요. 짜잔. 그럼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디까지 간다? 화장품주가 하늘로 간다는 생각까지 갑니다. 그 결과 4월 29일 이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랬지만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정해진 이후에는 각종 화장품 주식들이 10%에서 30%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재밌죠?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넓게 보면 특정 산업경제에 영향을 줄 이런 이벤트들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도 챙기는 이유를 매우 잘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어요. 다만 첨언하자면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건 뉴스로 보셨으면 투자 타이밍으로는 대부분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앞으로도 다룰 이유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 순간 또는 시행이 다가올 것임이 알려진 그 순간에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을 항상 들으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 정말 오를 수도 있겠으나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여윳돈이 아니라면 당장 화장품 주식을 사러 간다기보다는 금융 투자를 앞으로 하기 위한 사고방식 전환용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 딱 벌어지면 혹시 이런 곳으로 돈이 흐르나 딱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죠. 네, 오늘 다뤄본 내용은 첫째, 자칫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는 세계적 이슈가 한국을 괴롭히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제 모양새를 보여드렸고요. 둘째, 역시 나와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는 이슈가 경제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서로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코로나 그리고 화장품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금융,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이상 티목이었습니다.